글로벌 ETF 라운지. 대지를 깨우는 싱그러운 봄 기운이 금융시장에도 넘쳐나게 될까요? 2024년 2분기를 맞이하면서 업데이트된 시황을 점검해 보겠습니다. 3월 FOMC는 시장의 예상을 뒤집고 비둘기파적인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미 기준금리를 5차례 연속 동결하면서 올해 안에 3차례에 걸쳐 0.75bp 인하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물론 파월 의장은 인하 시기가 이르면 안 된다고 강조하고, 다만 경제가 예상대로 진행된다면 올해 어느 시점부터 긴축이 시작되는 것이 적절하다고 언급했어요. 1, 2월 인플레이션이 강하게 나온 탓에 시장에서는 금리 동결 기간이 크게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많았는데요. 예상을 뒤집은 연준의 발표에 미국 3대 지수는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결국 2024년 2분기에도 인플레이션과 주식시장의 줄다리기는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소비자 물가지수, 생산자 물가지수, 고용지수 등 경제지표들의 방향성에 따라 증시는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게 될 텐데요. 2분기 시장의 트리거가 될 이슈들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문제는 바로 너야. 금리와 경기의 발목을 잡고 있는 건 역시 물가입니다. 인플레이션은 앞으로도 계속 울퉁불퉁하게 완화되며 미 연준을 압박할 것으로 보이고요. 요지부동이던 일본의 제로금리 정책까지 흔들면서 글로벌 증시의 변동성을 늘리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1월 30일 IMF에서 발간한 월드 이코노믹 아웃룩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인플레이션은 완화되는 중입니다. 예전처럼 10%대의 물가 상승률은 없을 것이고, 미국을 필두로 대부분의 국가들이 금리를 인하하면서 경제 회복세로 접어들 것으로 기대되고 있어요. 그래서 도대체 언제 할 건데? 금리의 방향성과 함께 체크해야 할 것은 시점입니다. 금리 인하를 언제 시작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견이 분분한데요. 2024년 3월 21일 기준으로 6월 금리 인하 가능성은 67.4%입니다. 과반수 이상이 6월을 시작점으로 잡은 거죠. 하지만 9월에 한 차례 더 인하를 할 것이라는 의견은 45.1%에 불과합니다. 이 말은 일단 금리 인하가 시작되더라도 그 속도는 시장이 기대하는 만큼 빠르지 않을 수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신중하면서도 느리게를 염두에 두어야 하는 거죠. 믿을 건 너밖에 없다. 그래도 다행인 건 미국을 위시한 글로벌 경제가 양호하다는 것입니다. G20 국가들의 OECD 경기 선행 지수는 작년 여름 이후 꾸준히 100포인트를 넘고 근래에는 더욱 반등하고 있어요. 특히 미국 경제는 낙관적인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IMF는 올해 미국 경제 성장률을 1.5에서 2.1%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경제 회복은 증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증시가 흔들릴 때 낙폭을 줄여주는 역할을 하는 것은 물론, 경제가 회복해야 설비, 시설 투자가 늘어나고 기업들은 미래를 위한 투자를 이어갈 수 있거든요. 특히나 성장성을 근거로 주가가 상승하는 기업에게는 탄탄한 실물 경제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라니까. 마지막으로 체크해야 할 변수는 정치적 상황입니다. 마침내 공화당 대통령 후보로 트럼프가 확정되었는데요. 3월 14일 로이터 조사에 따르면 트럼프와 바이든의 선호도 차이는 1%밖에 되지 않습니다. 한 치 앞도 예측할 수 없는 박빙 대결에 두 사람의 정책 방향 또한 대척점에 서 있는 만큼 글로벌 증시 변동성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우리나라 증시 또한 매크로 이슈와 미국 상황에 큰 영향을 받게 될 텐데요. 다만 지난 1분기 정부가 내세운 프로그램으로 저평가주들이 새롭게 부각되고 있습니다. 장기적인 프로젝트인 만큼 투자자 입장에서는 수혜주를 찾아볼 시기입니다. 2024년 2분기 금융시장, 연준과 대선의 변동성이 내재돼 있지만 금리 인하기에 접어든 것이 팩트인 만큼 그 어느 때보다 효율적인 전략이 필요한데요. 2019년 사례에서 확인했듯이 본격적인 흐름이 시작되기 전 지금이 기회일 수 있습니다. 다음 글로벌 ETF 라운지에서는 2024년 2분기 포트폴리오에 담을 ETF를 직접 소개하겠습니다.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